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배움이란 뭘까?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아, 네네.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아예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을 장대웅 목사님의 트리비움 사고 역량을 세우는 프로세스 강의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네. 그 강의가 참 좋죠. 배움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핵심은 그 트리비움 개념을 깨닫고 몸으로 익히는 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고전적인 방법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어요. 정보 수용, 그러니까 그래머 단계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 로직, 마지막으로 의사 표현, 레토릭.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거죠.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음 세대 교육에도요. 네, 그 점이 저도 인정 깊었어요. AI가 대체 못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다. 이런 관점.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 세 단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의 배움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게끔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 정보 수용, 그래머부터 시작해보죠. 정보가 우리를 만든다. 이 말부터가 좀 강렬한데요. 네, 그렇죠. 어떤 정보를 만나느냐가 정말 시작이니까요. 강의에서도 정보의 내용, 양, 질,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직접 바꾼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마치 음식이 몸을 만들듯이 정보가 우리 정신을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보 내용에서는 그 균형이 엄청 중요해요. 편식하면 안 되듯이요. 아하, 그래서 그 십진분류 독서법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철학, 종교, 사회과학, 역사, 도서관 분류처럼 일부러라도 다양하게 접하라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면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그렇겠네요. 막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세상도 있다고 보여주는 거. 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양의 측면에서는 아, 그 박이정 독서법이요. 네, 뭔가 하나에 꽂혔을 때 넓으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이죠. 책 여러 권 찾아보면서 깊이를 더하는 방식이죠. 근데 처음부터 막 완벽한 질을 추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속이랑 진보예요. 꾸준히 내용과 양을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을 보는 눈도 생긴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생각하는 단계. 로직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로직. 여기서는 생각의 방향, 구조, 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방향을 엄청 강조하시던데요. 그 히틀러 예시가 좀 아찔했어요. 맞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이어도 그 생각의 뿌리,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세계관 같은 방향 자체가 잘못되면 정말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생각의 방향이 먼저 제대로 잡혀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방향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요. 논리적으로요. 그럼 생각의 구조는 어떻게 단련할까요? 강의에서는 요약 훈련을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서툴러도 괜찮다고. 네. 그럼 베껴 쓰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꾸준히 하면 핵심을 파악하고 또 내 말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생각하는 단계, 로직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의 질을 높이려면 역시 질문이죠. 아,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그리고 토론. 네. 책을 통해 위대한 질문들을 만나고 또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생각을 나누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생각을 단련시키는 거죠. 그냥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부딪혀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도 받고 생각도 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드디어 레토릭, 표현이죠.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결과물이 아니라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이 참 흥미로워요. 맞아요.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 그 유무,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특히 요즘은 그 수단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말이나 글은 기본이고, 그림, 음악, 심지어 코딩까지. 네. 코딩을 이제 단순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교양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아, 그게 좀 신선했어요. 코딩이 교양이라니? 그렇죠. 중요한 건 각자한테 맞는 도구를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습관처럼. 근데 그냥 남의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단계들, 그러니까 그래머랑 로직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뭔가. 네, 융합해서. 아, 맞다, 융합.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창이고 또 창발이라고 하셨죠. 네, 창의가 좀 독창적인 표현이라면 창발은 그 융합 과정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가 탁 떠오르는 거. 그런 느낌이죠. 와, 그게 진짜 힘이겠네요. 그렇죠. 정보란 생각이 딱 통합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 자체가 최고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창직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장대웅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근원적인 역량이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세 단계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거네요. 정보 수용, 생각, 표현이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요? 맞아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트리비움이 그냥 학습 기술이 아니라 뭐랄까, 평생에 걸친 배움의 태도이자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움 여정에서 이 트리비움의 세 단계, 그러니까 정보, 생각, 표현 중에서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키워보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흥미로운 탐구를 돌아오겠습니다.